네, 정말 오늘 뉴스가 이렇게까지 쏟아진 날이 최근에 언제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속보가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다 미 대선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텔레그램 방도 그로 인해서 지금 뜨겁죠. 과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텔레그램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박철순 이사와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바쁩니다. 근데 뭐 결론은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빠르게 뉴스들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보도록 하죠. 미래에셋증권에서 매크로와 시황을 담당하는 김석환 애널리스트, 이렇게 미 대선 경합주의 개표 현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합주로 꼽히는 곳이 뭐 크게 보면 10곳, 적게 보면 7곳으로 꼽히는데요. 그중에서 여기서는 6곳을 다루고 있는데 그 경합주 안에서 해리스 후보가 우세를 기록하고 있는 곳은 0곳, 한 곳도 없고요. 트럼프 후보가 6곳으로 굉장히 우리 예상보다도 더 선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지아는요, 지금 트럼프 후보가 51%,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51%로 거의 당선 확정이 되었고요.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51.3%로 우세한 상황, 미시건, 위스콘신, 그리고 애리조나 모두 다 트럼프 후보가 우세합니다. 네바다의 경우에는 아직 개표 전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지만 여기서 해리스 후보가 우세를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이미 결론이 났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지금 미 대선 개표 현황 후반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요. 이 과석이 높고 그리고 상원의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이 49석,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167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반응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일단 가장 먼저 반응한 거 달러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달러 강세 현상 속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00원 목전까지 갔다가 한 1,39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상자산의 대통령이야라고 외쳤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1억을 처음으로 돌파해냈습니다. 지금 미증시 안에서는요, 이 종목들 뭘까요? 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들어가는 구성 종목들입니다. 대다수 종목들이 개장 전에 벌써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합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지금 미증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트럼프 후보 테마주인데요. 지금 데이마켓에서 38.4%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테슬라 역시도 지금 일론 머스크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수혜주로 꼽히면서 7.3%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증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치에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달리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걸 꺼려하는 중화권 증시의 경우에는 낙폭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나 홍콩 증시의 경우에는 3.05%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트럼프 후보의 승기가 조기에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윤곽이 좀 빠르게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소장님? 일단 네. 아무래도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일단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뭐 대부분 트럼프가 이기네, 해리스가 이기네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MBC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동률로 나타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막판에 선거하면 열 때까지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심지어 이제 우편 투표까지 열어야 될지도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생각외로 공화당 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쪽의 승기를 더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회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미국은 대통령 선거와 상하의원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했고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했는데 이제 상원마저도 민주당이 공화당으로 넘겨주는 그런 형국이 됐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독주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지금 네바다가 아직 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네바다는 선거인 수가 6명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이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결국 지난 대선 때도 투표를 누가 많이 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합주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표현이 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동서 갈라진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뚜렷한 그런 색깔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합주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경합주 대부분 지금 현재 3분의 2 이상을 트럼프가 가져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지금 현재는 트럼프의 당선을 거의 인정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겠나.
뭐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에서 막판 뒤집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 측에서 조기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그 얘기는 원래 이제 트럼프가 이게 박빙이어도 네. 자기가 먼저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불복해가지고 네. 지지자들이 의회 난입해서 이제 사망까지 일어났고 이번에 또 저격수들까지 이제 배치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먼저 치고 나올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굳이 안 치고 나와도 지금 현재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는 좀 상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를 가장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시장 지표는 뭐니 해도 달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목전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예요.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거. 안 그래도 최근 금투세 때문에 겨우 꼬셔냈는데 다시 이탈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고 반면에 수출주들의 실적은 다시 또 이 환율 효과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당장은 악재로 좀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그 환율과 그다음에 외국인과 수급, 그다음에 우리의 수출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론상 원화가,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강세면 원화가 약세죠. 그러면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라는 건데 외국인들이 1,350원에서 1,450원, 100원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20, 30원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외국인들이 환율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은 환율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체력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일 때 외국인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달러 대비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움직일 때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인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1,400원대 이상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제 뒤에 가 설명하겠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뒤를 밀렸다가 오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차라리 외국인들이 1,390원에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 1,420원에 삼성전자 사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을 저는 불러올 수 있는 좀 기대감을 오히려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수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화가 약세면 가치 평가할 때 환율 효과가 있죠. 하지만 그러한 효과보다는 우리가 원화가 약세가 되고 상대적으로 일본 대비해서 우리가 환율이 움직일 때 수출이 늘어나는 건데 지금은 달러 대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따라서 환율 때문에 이익이 좋아지는 것은 결국 물건이 많이 판 건 아니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환율이 약간 조금 달러 강세로 간다라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우리 수출주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 선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후에 제자리에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외국인 수급을 더 땡겨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매를 맞을 때 차라리 더 많이 맞아버리면 다음에 덜 맞잖아요. 왜 이렇게 끄떡거리시 많이 맞아보셨나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 달러 환율의 큰 변동은 결과가 오늘 나오고 트럼프 후보가 또 예상 밖에 빠르게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역시도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시 또 텔레그램 방에 가보면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주들이 국내 증시도 빨갛게 휩쓸었죠. 이거는 지금 12시 기준이기 때문에 2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트럼프 후보주로 방산 관련주 이렇게 빨간불 켜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비트코인, 코인 관련주, 대북 관련주, 미증 갈등 관련주, 건설 인프라 그리고 원전주가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 좀 윗꼬리가 달렸는지 아니면 여전히 상승 탄력을 확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실체가 있고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인프라 투자잖아요. 네. 그리고 AI 전력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전력주라던가 원전주들이 더 크게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꼭질 수도 있고 세론으로 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세론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일단은 네. 대선 때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의 어떤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당연히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건 맞지만 사실상 지금 원전이라든지 전력기기 쪽은 사실 미 대선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트렌드거든요. 전력 수요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AI 시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데이터 센터라는 게 생겼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굴지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전 기업들과 계속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지금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주가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은 지금 원전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국내 원전주 같은 경우는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력 수요가 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느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체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체코가 사실 지금 우선 협상자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대상이 됐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쪽에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각이 됐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 3월 달 본 계약까지 원전주, 국내 원전주 같은 경우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가격 부담이 좀 덜해진 지금 상황에서 원전주는 계속 좀 봐야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체코 관련된 컨소시엄에 들어간 종목군들이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 KBS라든지 한전 기술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정비 쪽에서 또 강한 또 회사가 있습니다. 우진네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뭐 원전을 통해서 전력을 수급을 받을 텐데 그거를 전력망이 없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전력망을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선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변압기 같은 핵심 장비들도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된 전력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 수요가 한 번에 맞물렸기 때문에 전력 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수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이슈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섹터가 전력과 그다음에 전력 기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전선주는 지금 제가 오늘 다 봤거든요, 종목들. 가격 대비가 사실 부담이 좀 없는 종목들은요. LS라든지 아니면 가온전선,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일단 지지선을 좀 확보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압기 관련된 종목은 지난번에 이제 산일전기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저평가 종목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산일전기 그리고 변압기 매출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는 제동전기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선 전에는 그냥 그와 관련된 그의 색이 묻힌 테마주를 모두 다 공략해도 되지만 대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정책으로 좀 압축을 해보자라고 해봤을 때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딱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원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전력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방산 쪽 네. 방위비 증액으로 인해서 방산을 딱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기대감도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을 테고 네.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현 구간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들고 가도 괜찮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뭐 단기 투자자 관점이라면 대선 때 파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항상 단기거든요. 네. 아, 그렇죠. 네. 이게 투자자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뭐 빠르게 수익을 좀 입절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투자 자금이 어떤 부채를 받을 경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선 때 올렸을 때 일부 좀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약간의 대선 이후에 결과 발표 이후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추가 매수를 또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수혜주거든요. 공통 수혜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군비 확장에 대해서는 사실 해리스 후보라든지 트럼프 후보 모두 다 지금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방비가 증액이 될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한 3%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미국이 가장 군비를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3%만 올려도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방산주들입니다. 거기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나토 쪽에서는 관련된 국가들은 국방비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성비 좋고 납기일 빠르고 그리고 이미 수출을 통해서 어떤 검증이 된 우리나라 K 방산주들은 계속적으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체코뿐 이제 폴란드 그다음에 루마니아 등등등 유럽권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한국에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수주 소식이 들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호재성으로 주가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중장기로도 좋지만 어느 정도 단기 종목을 사실 때도 방산주를 항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주 호재 공시와 함께 아마 단기로도 공략할 만한 타임이 자주 나올 겁니다.
네, 현재 그러면 관련주들의 장중 분위기 어떤지도 제가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코인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기술 투자가 3거래 연속 강세 속에 장중에 15% 가까운 급등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시 38분을 기점으로 살짝 그 상승은 현재 멈춰 있는 상황에서 10%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전력으로 봤을 때는 원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적이겠죠. 약간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변동성 없이 오후장 2% 안팎의 상승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우진엔텍이라면 현 구간에서는 오히려 다시 또 분위기를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4.21% 오르며 4거래 연속 강세 나타나고 있어요. 그보다는 조금 더 테마성이 짙은 우크라이나 재건 일신석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보시죠. 오히려 오후장에 더 많은 탄력도를 보인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네요. 일신석재는 현 구간은 물론 상한가가 풀리긴 했지만 거래 제한폭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살짝 이 부분이 지금 불안하긴 합니다. 결과가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날수록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빠르게 씹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해외 증시의 분위기까지 좀 봤을 때 제가 앞서서 사전에 보여드렸는데 미증시 안에서 지금 나스닥 지수가 먼저 올라주고 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자국 우선주의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그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일까요? 그 부분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네. 자국 우선주의는 다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보조금 줘가지고 다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네. 오히려 트럼프는 보조금 안 주고 관세 정책을 펼쳤겠다는 거잖아요. 결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자국 우선주의죠.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것은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원래 트럼프가 법인세를 33%에서 첫 번째 대통령일 때 15%로 깎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이제 의회에서 반대해서 23%로 했고 이번에 다시 15% 들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3%에서 15% 되면 미국 전체 기업의 EPS가 약 7%포인트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법인세를 깎아줌으로써 EPS가 올라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갔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각 기업들마다 다 다른데 전체적인 EPS가 올라가 버리니까 일단 파생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론적인 가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계산이 달라져 버리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누가 되든 별로 탐탁치는 않겠지만 일단 어쨌든 트럼프가 되고 나면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안 때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과격하게 때릴 것 같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조금 곤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극도로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거죠. 어떤 팩트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아직 결정 안 났죠.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속보 나온 거 보면 대략 한 230대 180 정도 지금 속보가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제 된다라고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돼도 우리가 차분히 생각해 본다라면 내년에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제 공약을 정책으로 바꿀 때, 지금 좋은 얘기 하셨죠. 정책으로 바꿀 때 이게 과연 공약이 정책으로 가겠냐라는 거죠. 막말로 비트코인이 정책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론적인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대남의 표를 잡기 위해서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순간 가장 강력한 아메리카를 외치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중앙은행의 권한을 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과연 그걸 할까? 자, 이제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극도로 관심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텐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이 가장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테마로 움직이는 거하고 물려도 실적이 나타나는 거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려도 실적이 나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전력과 관련된 주식들, 방산과 관련된 주식들은 이게 물려도 어쨌든 이거는 매출을 일으켜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테마로 보는 건 뭐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 아직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네. 전쟁을 끝내겠다. 저는 거기에 크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 안 시켜주면 전쟁 바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우리가 재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전기차 보조금 안 주는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빠지는 것도 좀 너무 과하게 빠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빠지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시고요. 그 대신 우리가 누가 돼서 이거는 틀림없이 될 것이야 라는 정책으로 본다라면 방산주라든지 아니면 전력주 좀 물리면 어때요?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명암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4년 전에 생각해 본다면요.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줄 알고 다 정리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판세가 막판에 바뀌면서 다음 날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테마주들의 서로 다른 운명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시나리오가 올라왔네요. 한번 볼게요. 미래에셋증권 매크로 시황 담당하는 김석환 애널리스트의 텔레그램 방에는요. 미 대선 최종 결과 추정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오른쪽부터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더 기세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을 보시면 만약 이 해리스 후보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에서 승리한다면 결과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네바다를 해리스 후보가 가져간다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즉 경합주 7곳 중에서 해리스가 4곳, 트럼프 후보가 3곳을 승리한다라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해리스 후보가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물론 시나리오지만 다시 말해서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저 지금 이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있는 저 지도를 보시게 되면 네. 오른쪽에 이제 그 휴양지 있죠, 이렇게 좀 튀어나온 거. 네. 저걸 누가 가져가느냐요. 저기 선거인단이 몇 명이 거기 여기요? 그 밑에 제일 밑에. 여기요? 279, 그 빨간 밑에, 그 파란 거 밑에.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플로리다 같은 경우 네. 플로리다 선거인단 수가 굉장히 많아요. 아, 의외로. 여기요. 네, 네. 플로리다가 의외로 선거인단 수가 많고 저기를 저렇게 이렇게 원래 지금 보면 서부와 동부 끝에는 저렇게 파란색이고 원래 이제 미국도 보수적인 층들이 안쪽에 내륙 쪽에 있는 분들이랑 원래 빨간색인데 저 플로리다를 가져가는 이렇게 서로 박빙일 때는 플로리다 가져가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저게 20 몇 명일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걸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가져간다라면 뭐 다른 데 다 가져가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 사례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요, 지금 뭐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연설하기 위해 판비치로 향한다, 뭐라는 텔레그램도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앞으로의 이유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번 빅 이벤트가 끝이 난다면 FOMC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또 봐야 될 이벤트가 많을 텐데요. 박재순 이사님, 네. 빅 이벤트를 소화해낸 11월의 증시는 무언가 이를 소화해내기 위해서 버거운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에서 또 최근에 가장 큰 호재, 금투세 폐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우상향으로 다시 그동안 씨가 말랐던 거래 절벽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일단 금투세 이 폐지가 사실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 지수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뭐 금투세가 폐지되고 나서 거래량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 증가하는 모습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증시는 좀 우호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선이 끝나게 되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라든지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전력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방산 이런 것들은 사실 대선 테마가 아니더라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면 빠르게 지금 여러분들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FOMC 같은 경우는 금리나 뭐 당연히 좀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전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어느 정도 쓰느냐 한 4조 위안 정도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 그 정도를 썼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쓰지 않으면 관련된 종목들도 테마가 좀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테마주들 중에 펀더멘털이 좀 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기 부양이 좀 약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빠르게 정리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하반기에는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가장 좀 증시가 싫어하는 게 뭐죠?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최악이 됐던 최선이 됐던 누가 최악이 최선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거 결정됐죠? 자, 우리가 지금 금투세 얘기 올해 내내 끌어왔는데 금투세 결정 났죠? 네. 그다음에 공매도 내년 3월에 재개되는 걸로 결정 났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최악의 실적 결정 났죠? 근데 삼성전자는 연말에 뭐죠? 배당하고 그다음에 롱숏 전략이 이제 충분히 가능해졌죠? 그다음에 FOMC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금리 방향에 대한 결정 나죠? 저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게 11월 첫째 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서 그러면 과연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정도 덜어놨다라면 저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최악의 국면 때 외국인들 다 덜어내면서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본다라면 이제야말로 정말 역발상해야 될 때가 아니겠나. 저는 좀 하반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수급이 붙을까? 일단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삼성전자가 6만 원 밑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삼성전자를 그동안 외국인들이 팔아왔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롱숏 전략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특히 헤지펀드 입장에서 본다라면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글로벌 투자자들의 그 좀 불만 아니면 좀 어려움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그들이 팔았던 것은 기존에 있었던 물량을 파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려면 공매도가 제기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대통령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건 제기가 되면 연말 배당을 얘네들이 놓치느냐 안 놓치느냐까지 같이 봐야 돼요. 얘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당 정책이 바뀌어서 4월 달에 배당을 하지만 분기 배당은 하는 종목은 12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전 대형주로 들어오고 첫 번째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방산 이런 순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방산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좀 낙폭이 큰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반도체 2차 전지 악재밖에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 깊게 파헤쳐 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